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떨어져서 전동차에 치여있습니다.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진 40대 시각장애인을 시민들이 달리던 전동차까지 멈추게 한 뒤 됐습니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한 시각장애인이 전동차 주목 직전에 구조됐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이제 대처 방법을 알아둔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여러분들도 앞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이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강현수 씨의 하루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생활 속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안전수칙입니다. 월요일 아침 강현수 씨는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깹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던 현수 씨는 바닥에 있던 물건에 걸려 미끄러지고 맙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을 밟기 전에 혹시라도 떨어진 물건이 있는지 먼저 손이나 발을 사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더욱 안전한 방법은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현수 씨는 양치질을 한 후 세면대에 물을 받고 세면을 시작합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돌아서던 현수 씨는 열려있던 수납장 문에 그만 얼굴을 부딪히고 맙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욕실에선 고개를 들거나 움직일 땐 항상 천천히 움직이며 옆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며 움직입니다. 또한 욕조나 부딪힐 만한 위험이 있는 부분을 주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세면을 마친 현수 씨는 학교 갈 준비를 위해 책장 앞에서 가방 정리를 합니다. 과제를 위해 준비해뒀던 자료들을 가방에 넣던 현수 씨는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 같이 올려놓았던 다른 물건들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책장이나 선반 위에는 물건을 높이 쌓지 않고 잘 정리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높이 있는 물건을 꺼내야 한다면 먼저 책장이나 선반의 상태를 손으로 살핀 후 물건을 꺼내야 합니다. 학교 갈 준비를 마친 현수 씨는 아침 식사를 위해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데울 준비를 합니다. 조리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잠시 라디오를 듣고 있던 현수 씨는 음식 조리 시간이 추가되어 음식이 타버린 사고를 당합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면 큰 화재로 연결될 뻔한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에는 다른 작업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전자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의 작동 버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큰 글자나 점자로 표시해 줍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에 있는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의자에 올라서 손을 뻗던 현수 씨는 그만 중심을 잃고 의자와 함께 쓰러지고 맙니다. 잘못했으면 아파트 베란다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베란다에서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베란다 수납 공간에는 물건을 높이 쌓아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던 시각장애인 신모 씨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 높이는 110cm에서 120cm로 높아졌지만 많은 가정에서 아파트 거실을 베란다까지 확장해 바닥이 높아지면서 난간 높이는 오히려 10cm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베란다와 같은 곳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안전수칙입니다. 학교로 가기 위해 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현수 씨는 항상 다니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위에 새로 생긴 장애물로 인해 부딪혀 앞으로 넘어질 뻔합니다. 이처럼 항상 다니던 길이라고 방심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의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팡이로 주변을 충분히 살피며 걷고 낮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의하면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연수 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하철이 역내로 진입하는 안내방송을 듣고 조급한 마음에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던 연수 씨는 지하철 선로 위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선로 위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하철 내 설치되어 있는 유도 블럭으로 자신의 위치를 살피고 안전선 뒤쪽 승차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이 역내로 진입해 완전히 멈춘 소리를 듣고 지하철에 탑승해야 안전합니다. 지하철이 역내에 진입해 완전히 정차한 후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뒷방위를 사용해 주변을 확인하고 천천히 탑승하던 연수 씨는 갑자기 문이 닫히며 가방이 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처럼 지하철 문에 옷이나 가방이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하철을 타기 전에는 항상 옷을 잘 여미고 가방이나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앞쪽으로 들고 탑승해야 합니다. 실제로 1급 시각장애에 있는 김모 씨는 지하철 선로 위로 떨어져 역내로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열차 진입을 알리는 방송을 듣고 열차 탑승을 위해 플랫폼으로 걸어가다 탑승 위치를 지나쳐 선로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철과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더 주의를 내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화장실과 간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안전수칙입니다. 학교에 도착한 연수 씨는 분리를 급해 학교 건물 안 화장실로 다급히 들어가다 화장실 바닥에 물기를 밟고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할 뻔합니다. 이처럼 공공화장실 바닥에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발로 물기를 확인한 후 화장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벽이나 안전신사비를 짚으며 들어가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도착한 현수 씨.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던 순간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여기저기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순간 당황한 현수 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자리에 앉아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미리 알아둔 학교 건물 안 비상구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해두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경보 알람을 들으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가장 가까운 계단 승로나 비상 출구로 나가야 하며 화재 시엔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불이 나면 전원이 차단되어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피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 구출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119에 신고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안전한 집안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입니다. 현관문에는 도어 슈트를 달아 문이 갑자기 닫히지 않도록 하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아 미끄러져 닫히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현관 내외부에는 조명을 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납장의 문은 벽과 동일한 평면이 되도록 해 이동 중 부딪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침실은 현관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으며
화장실과 욕실 또한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는 문에서 가까운 벽면에 붙여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이나 이불장은 여유 공간이 충분하도록 하고 문은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욕실입니다. 비누함과 칫솔함, 샴푸함 등은 실수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손에 닿기 좋은 곳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고 전기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네 번째, 부엌입니다. 부엌에서 사용되는 스위치는 부엌 출입문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수대나 가열대, 조리대 등에는 부분 조명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수납장 문은 미닫이 형태나 접이식 형태, 또는 문을 위로 올려 고정시키는 형태의 찬장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모서리에는 안전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해 둥글게 처리하고 식탁은 음식물이 쏟아져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모서리에 약간의 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활 속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실에서의 안전수칙은 책장 위에 물건을 높이 쌓지 않는 것과 책장에 물건을 꺼낼 때는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먼저 손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의 안전수칙은 전자레인지에 음식 가열 시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점자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과 전자레인지의 작동 버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큰 글자나 점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베란다에서의 안전수칙은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물건을 높이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의 안전수칙은 유도블럭을 살피고 안전선 뒤쪽 승차 위치에서 기다리는 것과 지하철이 완전히 멈춘 소리를 듣고 탑승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탈 때는 옷을 잘 여미고 가방이나 물건이 있으면 앞쪽으로 들고 탑승합니다. 화재 시 안전수칙은 건물 안 비상구를 미리 알아두는 것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엘리베이터 바닥이 서 있는 바닥과 높이가 같은지 뒷단위로 먼저 확인하며 타야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날 때는 여기 있는 한쪽으로 붙어서 사람들이 다 지나간 후 이동해야 합니다. 습관이 생활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배운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고 생활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